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유소 3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외국인의 9거래일 연속 순매도 속에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투입됐던 자금이 이제 증시로 유입되면서 하단이 지지됐지만 특별한 상승 동력은 갖추지 못한 채 제한적 등락만 반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큰 낙폭을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원대로 진입을 했고요. 은행과 보험 등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조정이 길어지면서 조금 지치기 마련이시겠지만요. 주유소 3부와 함께 좋은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유소 3부는 이주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제가 진행을 하다가 깜빡하고 언급을 못했는데요. 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1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로도 실시간 채팅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방금 인사드린 이주연 위원님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네. 오늘 또 월요일 날 이렇게 시작해 보는데요. 오늘 시장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죠. 오늘 좀 생각 외로 코스닥이 빠졌어요. 1.79%, 1.8% 정도 빠졌는데 네. 체감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정말 조금 아쉬운 날이었지만요. 저희가 계속해서 위원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면서 빠르게 저희 다시 수익 올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시고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84,000원에 30%. 84,000원에 30%신데 오늘은 이 79,700원의 종가가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빠지는 겁니까? 전자가요? 계속 이 하락세가 이어갈지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과 더 깊은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대로 삼성전자 계속 빠질 건가? 예.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계속 빠질지. 사실 삼성전자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기관이나 외인 수급들이 좀 꾸준하게 들어와 주면 수급이 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만 좀 매수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타 금융이나 사모펀드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지만 딱히 지금 매도세를 이길 만한 그런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수급적으로는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이게 좀 선절매도 할 수 해서 좋은가요? 84,000원이시면 지금 네. 한 5% 정도 손실권이신가요? 예, 맞아요. 그죠. 한 그 정도면 손절을 하실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삼성전자가 사실 좀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죠, 이번에. 예. 올랐고, 기술적으로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를 저한테 얼마라고 물어본다면요. 예. 저는 일단은 7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고요. 예. 그 전에는 일단 여기서 반등 나오고 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적인 부분은 솔직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 쇼티지 얘기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증설을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투자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 치킨 게임을 다시 뭐 시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뭐 그런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 제가 봤을 때 뭐 주가가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하진 않겠지만 예.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흐름은 하락으로 트렌드를 좀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쪽에 이제 한번 연초에 96,800원 갔다가 조정이 네. 이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자 제가 차트를 좀 잘 보이시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8만 원 부근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약간 하락 트렌드로 이렇게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반등하는 흐름 나오면서 요 구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성전자 이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많이 매수를 했을 거고 또 여기저기서 추천도 많이 나갔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이제 조정이 안 나오고 바로 가주는 그런 흐름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딱 4월 달 들어서부터 지금 현재 주가까지 흐름을 지켜본다면요. 예. 요렇게 지금 조정 내려오는 이 트렌드가 있거든요. 예. 요 트렌드가 평행이동 시켜서 요렇게 보면 하방을 요렇게 좀 만들어 놓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트렌드대로 삼성전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가가 이제 뭐 약간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가 또 돌파 못하고 빠지다가 이제 요 하단을 또 이탈하는 언더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추세대로 지금 복귀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추세대 흐름을 갖다가 완전히 꺾어서 이렇게 올려서 안착하지 못한다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이 지금 보면 앞에 이렇게 좀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저점을 갖다가 계속 형성을 해줬던 가격이 있는데 요 가격대를 지금 깨고 내려온 상황에서 어저께 보면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종가 기준으로 안착을 못하고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81,000원이라는 가격 위로 만약에 종가에 안착을 하고 더 이상 이 가격대를 다시 또 저점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추세를 전환을 한다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고 추가적인 조정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요.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4월 달부터 만들어진 이 하락 트렌드 이 하락하는 이 슬롭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기울기인데 요 기울기대로 계속해서 이제 좀 주가가 조정기를 거쳐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시점이 어느 네네. 정도 되는지 그거는 이야기 못하죠.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렇죠. 제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1월 달에 이 고점을 쳤잖아요. 예. 네, 저 기준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2월 초가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한 6달이니까 보자 뭐 6월 초, 7월 초 정도쯤까지는 뭐 계속 이 조정이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반기별로 해서 뭐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네, 아마 하반기쯤 해서 이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조금 시장을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그것 사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 확인을 일단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적인 부분에서.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일단 하방으로 좀 보고요. 요게 한 7만 한 3,4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조정이 추가적으로 간다.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참고하셔가지고 뭐 예. 사실 삼성전자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은데요. 예. 뭐 그렇게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뭐 선생님 손절가 뭐 요 전저점 부근 한 7만 9천 원 정도 잡으시고요. 예, 예. 네, 비중이 30%니까 뭐 한 10% 정도 그냥 삼성전자 냅둬보지 뭐 생각하시고 한 20% 정도로 뭐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좀 내시다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가격대까지 왔을 때 다시 그 20%를 뭐 저점에서 매수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조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비중을 낮추는 전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분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여기 모베이스 전자 좀 부탁드릴게요. 모베이스시고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5,887원이고요. 네, 비중은 8%. 비중이 8%시고 매수가는 5,887원이신데 네. 지금 4월에 고점을 찍고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네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최근에 한 달, 보름. 하셨을까요? 보름 정도 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과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왜 사셨을까요? 정책주라 그래서 들어간. 정책주요? 네. 정책주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모베이스랑 모베이스 전자가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엮여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대선주도 대선 인맥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보자. 일단 기업적인 부분은 뭐 코스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흑자를 계속 꾸준하게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선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뭐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겨서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그런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안정적인 그런 뭐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대선 관련해서 이렇게 좀 보면 모베이스나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는 좀 예전부터 관련주로 좀 엮여 있긴 했는데 주가는 사실상 뭐 그렇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진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올해 이제 한 3월 달부터 해서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나아졌는데, 네.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이 뭐 매수하셨을 때가 뭐 3월 말 4월 초 이 정도 되실까요? 네. 그쯤 되시죠? 네. 뭐 일단 대선 테마 아직은 재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내일이나 모레 한 2거래일 정도 안부터 좀 반등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보면 뭐 실적적인 부분을 사실 뭐 대선주로 들어가셨는데 볼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 대선 테마들이 좀 어떤 이슈의 움직임이 나올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율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하고 엎치락뒤치락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떤 인물이 뭐 지지율이 지금 1위로 올라섰더라, 뭐 경쟁 구도를 했을 때 누가 더 지지율이 높더라,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도 사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어요, 지금. 네. 그 말은 현재 그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더 이상 이제 지지율이 잘 나온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런 이슈 말고 이제 대선이 좀 임박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나올 때까지는 아마 좀 소강기를 거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대권 주자들 같은 경우, 뭐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 지금 관련주들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렇게 뉴페이스라고 하죠. 뉴페이스의 인물들이 좀 더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이낙연 관련주들은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간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어떤 추세적인 부분이 완전히 이제 망가졌냐 하면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모베이스 주가의 흐름은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좀 보시기 쉽게 그려드릴게요. 네. 지금 급등이 나왔고 주가가 이제 하락의 조정이 쭉 나와줬는데 네. 이러한 이제 좀 강한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해서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이제 상승과 조정의 이제 폭이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반등 나올 때는 물론 전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되면요. 이게 다시 4,800원까지 밀릴 수도 있고 5,000원 부근에서 멈춰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만들어진 이 상승 파동보다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작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파동은 더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파동은 더 작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흐름을 만들어 두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6월, 7월 이렇게 시간이 이제 자꾸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슈가 하나가 있죠. 전당대회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또 국민의당이랑 통합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네. 요 통합 이야기가 나올 때쯤 해가지고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해서 시작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막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때쯤 해서 요 전 검찰총장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공부를 하러 다닌다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식인데 네. 이게 이제 주변의 어떤 그 정치적인 세력들과 함께 세를 좀 만드는 그러니까 당을 창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든지 국민의당에서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그 시점부터 해서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사퇴할 때 좀 갑작스럽게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갑자기 입당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부터 좀 폭발적으로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하게 이 고점 시세를 잡아낸다 이런 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당 소속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지지율은 1위인데 과연 어느 당에서 출마를 하느냐 갑자기 민주당에서 출마할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지만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테마가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전당대회 나중에 이제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 그때는 아마 대선주들이 대부분이 좀 이렇게 반짝하고 끝나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 이 대선 주자를 뽑는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잡고요. 네네. 그 전까지는 주가의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일단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어떤 손절가는 좀 잡아놓고 가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3월 말에 저점 잡은 구간 그리고 5월 초에 저점 잡은 구간 해서 이 추세선이 하나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추세 라인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움직여 준다고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수렴을 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수렴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기간적으로 봤을 때 6월 말이니까 6월
한 7월 그래서 6월 말 7월 초 한 그 정도쯤 해서 네.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비중이 한 8%시니까 네. 대선주에 뭐 고정권에서 이제 공략을 하시는 비중으로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다면 일단 뭐 추가 매수는 뭐 한 2% 정도에서 10%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해두시고요. 네. 이 추세선 하나 딱 보시고 한번 네. 대선 테마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 그리고 시세가 네. 날 때는 굉장히 크게 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테마니까 한번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몇 개월 더 지켜봐야 되네, 그죠? 네네, 한 7월 달까지는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 아마 7월쯤 해서 뭐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든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선생님 성공 네.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위원님께서 중요한 이슈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또 모베이스가 대선 관련주로 엮여 있으니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슈 흐름 잘 지켜보면서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두산중공업 아, 두산중공업이시고요. 네. 13,400원에 비중 10%. 13,400원은 10%시고, 지금 수익권에 계세요. 수익권이 있는데 네. 이게 언제까지 흘러갈라나 싶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혹시나 이게 불안한 마음에 매도를 해야 하는 네. 건지 조금 더 수익을 기다려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밤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네, 네. 두산중공업 선생님 혹시 기업적인 내용을 좀 많이 이렇게 살펴보시고 접근하셨어요? 이게 내가 이거 했는지가 한 3월 달쯤 될 거예요. 이게 내 매수했는지가. 네네. 그게 그때 그 조선주들 예, 많이 그거 각오할 때, 예. 그 내가 이걸 좀 매수해 놨었거든요. 음. 이건 내 매수해 놓고 그런 이슈가 좀 떴지 싶어요. 근데 두산중공업은 조선주는 아니잖아요. 그때 그래 나는 이거를 갖다가 착각을 했다니까요. 아, 이제 그 이제 중공업이라 중공업주들 가지고, 다 조선주들 보시다가 예. 아, 그래 그러셨구나. 내가 착각을 하고 그래 해놨는데 그게 크게 빠지지 조금 빠졌었는데 그리고 뭐 계속 가지고 있었죠. 일단 뭐 실수를 하셨지만 결과는 좋으면 됐다, 그죠? 그래서 손절은 안 하고 내가 내 사고도 제법 내일 빠졌었어요. 빠졌는데 그랬다 올라왔구나. 내가 손절 못 하겠다 그래 기다렸더니 그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이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슈 어떤 게 있죠, 선생님? 이번에 내가 잊어버렸다. 신재생 에너지요? 신재생 에너지하고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때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나온 이슈라고 하면 두산중공업에 이렇게 붙여서 볼 수 있는 게 아마 네.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게 이제 로켓을 만들 때 이 몸체 있잖아요. 예. 몸체적인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뭐 만드나? 뭐 현대중공업이랑 같이 만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중공업에서 만드는 부분이라서 오늘 뭐 갭 상승한 거 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높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선생님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 두산중공업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조 1천이거든요. 네. 근데 뭐 어떤 이슈가 뭐 붙었다 뭐 이런 것들도 물론 당연히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요한데 네.
선생님 1분기 실적 혹시 체크하셨어요? 1분기 실적이 못 봤어요. 1분기 실적 못 보셨어요? 자, 실적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지금 보시면요. 두산중공업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제 유동성 위기를 한번 겪었잖아요. 네네. 그랬다가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가스 터빈 뭐 이런 걸 개발해내고 뭐 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네. 그런데 작년에 이제 한 해 동안 2020년 동안 실적을 보게 되면 1,5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그 전년도에는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하던 회사인데 1,500억으로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3,7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다음 분기랑 뭐 한 곱하기 4 정도 1년치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뭐 매분기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비슷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지금 1분기밖에 안 나왔으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 생각을 해서 비슷하게 나온다 가정을 하고 곱하기 4를 한다면 1조 2천억 정도. 그러면 대략 2019년도, 18년도에 1조씩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던 실적을 회복을 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기업이 그동안에 겪은 이런 위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속된 말로 하면 죽었다 살아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HMM 같은 경우도 아시죠? 그 뭐 현대 해운이라고 주가 엄청나게 네, 네, 올라가는 네. 종목 아시죠? 그 네, 종목도 재작년까지 적자 지속 계속 하다가 실적이 확 좋아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두산중공업도 기업이 안 좋다가 지금 다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3,700억을 1분기 만에 해냈다라는 건 저는 다시 정상화됐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는 가야지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뭐 못해도 여기서 뭐 한 40% 정도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야지 이제 적정 주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은 저는 이게 아직도 계속 지속 가능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 괜찮고 모멘텀적인 부분도 여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대로 한번 전고점까지 17,700원이 전고점인데 한 18,000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그래 지금 이거 조금 수익금이 들어가지고 가져가도 될랑가 싶어 지금 위원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너무 걱정 마시고요. 네. 지금 보면 12월 달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에서 요 이제 추세를 갖다가 상승으로 이렇게 돌렸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물론 이런 저항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 15,000원 구간이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아마 고점이 좀 잡힌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주가를 쭉 다 밀어내면서 반납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봐도. 네. 그렇다면 뭐 그냥 실적을 앞으로 좋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 2분기 실적까지 발표 때까지 한번 좀 느긋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장도 안 좋은데 그래도 주가 잘 올라가서 다행입니다, 선생님. 아유, 이게 한참 고생했는데 좀 수익분이 와가지고 어떡하려고 싶어 그랬어요. 네, 앞으로 아마 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선생님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저녁 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분기 실적까지 조금 더 기대해 보면서 가져가시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센트럴 모텍. 센트럴 모텍이시고요. 예, 31,800원
네, 31,800원이세요? 예, 아까 잘못 말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31,800원에 네. 10%. 31,800원에 10%시면, 그래도,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4월 26일 정도? 4월 26일쯤 하셨고요. 조금은 고점에서 사셨네요. 그렇죠? 예. 전기차 관련주로 매수하신 걸까요? 예, 테슬라 쪽으로 네. 잘 갈 것 같아가지고. 잘 오를 것 매수를 같아서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 기대와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예.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지금 테슬라도 지금 주가가 쭉쭉 떨어져가지고. 네. 뭐 테슬라 때 본 것도 있는데 현대차에도 좀 글로벌한 회사에는 다 납품을 하는 업체라 네, 조금 그렇죠. 테슬라가 내려가도 조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지금 자동차 자체가 반도체 때문에 지금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반등을 조금 기대했지만 왠지 잘 모르겠는 그런 기분.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참 주가 참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도 사실 그죠? 예. 지난번에 이제 매수하셨던 딱 구간을 보면 이렇게 이제 차트를 좀 당겨서 이렇게 보면 딱 좀 매수하고 싶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예. 조정 나오다가 위로 이제 머리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도 적당하게 나와주고 시세가 이제 딱 터질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저도 요때 센트럴 무텍 좀 보다가 눌림이 나오면 사야지 했는데 좀 눌림이 좀 과하게 나온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종목을 배제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용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에 약간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뭐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텔레칩스하고 뭐 삼성전자하고 해서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 개발한 부분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어느 정도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좀 돌려서 만들어 준다고 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혹시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셨나요? 예, 실적은 확인을 했었어요. 어때요? 뭐 대비 썩 좋지는 않았는데 어, 그래도 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회사라고 제가 알고 가지고 네.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1분기 실적이 작년에는 한 20억 정도 나왔었고요. 올해 1분기는 35억 나왔어요. 훨씬 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 작년에 실적을 보면 한 63억 정도? 1년치가 63억 정도고 근데 올해 이제 36억을 했으니까 1분기 만에 작년에 절반 이상을 했다 그죠? 예, 반했네요. 예. 예, 그리고 19년도에도 100억이고 에도 100억 정도를 했었어요. 그러면 올해 못해도 요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는 이제 코로나19가 있었으니까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진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올해 뭐 100억을 넘어가는 그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주가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할 때 시가총액 제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제조업은 보통 이제 이 퍼 계산할 때 한 15배, 12배 정도 쳤는데 요즘 한 15배까지 쳐주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시가총액은 조금 비싼 게 아마도 테슬라라는 그런 좀 테마주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아무래도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주가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이게 뭐 너무 무지막지하게 고평가돼서 이게 말이 돼? 이 정도는 아니니까요. 네. 또 실적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참 애매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는 종목이라
이게 막 참 진단을 드리기 어려운데 선생님 혹시 예. 손절을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제가 산 가격대에서 원래 28,000원 정도 되면은 제가 손절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그 테슬라를 한번 믿고 원래 5% 했다가 다시 5%를 더 담아서 낮춘 거였거든요. 네네네. 비중을 손절할 확대하셨다고죠? 생각도 있는데 예. 일단 테슬라라는 곳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완성차 업체도 부품 납품하고 있고 그죠? 예. 볼베어링인가요? 이 회사가 거의 이 회사밖에 없는 것 같던데. 그 알루미늄 암이라고 제가 그렇죠. 그 알루미늄 예.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볼베어링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 별로 없는데 예. 아마 이 센트럴 모텍이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 쉐어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비싸다 생각은 안 듭니다. 다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자동차 섹터들이 사실 썩 좋지는 않잖아요. 부품주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좀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는 되돌리는 흐름이 좀 만들어질 거는 같은데요. 지금 딱히 뭔가 기준을 잡기가 약간 애매해요. 주가가 너무 급등락을 자주 한 종목이고 기간 조정도 약간 애매하고 그래서 이게 딱 이 가격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약간 애매한데 그래도 기준을 조금 잡아 드린다면요. 네. 앞서 한 번 정도 이제 이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가격대 25,900원 정도 요 정도 기준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오늘 지금 보면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해서 한 네. 6거래일 연속 이렇게 좀 작은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오늘 이 저점을 탁 이탈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보면 코스닥 종목들도 그렇고 이제 약간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좀 체감상 많이 빠진 것 같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좀 밀린 종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내일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요 종목도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짧게 손절을 하신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손절이 좀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요. 한 절반 정도 잘라내시고 네. 남은 절반 정도는 나중에 이제 이 하락 트렌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벗겨내고 상승으로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좀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바뀐 이후에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요. 앞에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고 변곡점으로 이렇게 작용했던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상한가 같던 기준봉 있는 자리들도 있고. 예. 그래서 요 가격대 부근을 갖다가 좀 지켜주면 좋은데 지금 보시면 오늘 요 가격대를 살짝 이탈시켰습니다. 근데 이탈시켰다고 해서 주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이런 지지 라인들은 차트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잡을 줄 알게 돼요. 그리고 시장 이제 경험이 좀 쌓이게 되면 잡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세력들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이 구간을 끊어냈을 때 손절 물량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트릭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트릭이라고 하면요. 내일이나 모레 안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 없이 이 지지받던 가격대 그러니까 26,500원 정도를 바로 회복시켜주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내일 만약에 양봉이 안 나오고 오늘 저점을 아예 이탈을 해버리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손절을 하시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예상되는 시장의 반등에 같이 반등을 보이지 못한다면 손절 혹은 절반으로 비중을 줄이는 방법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들어드릴까요? IA. IA요? 예. 네, 1,540원에. 네, 1,540원. 60%면 비중을 조금 갖고 계세요. 크게. 그렇죠? 예. 혹시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자동차 뭐 배터리가 뭐 아. 비싼 거라고 그런 무렵에 또 자동차 추천주를 쪽으로 듣고 들으셨는데 부담 없이 샀어요. 그래서 바로 사신 거세요? 아이고,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위원님과 앞으로 예. 자세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이게 왜 이래 비싼 가격에 사버리셨을까? 예. 그냥 분위기 휩싸여가지고 예. 몰빵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창피합니다. 아이고, 비중이 60%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예. 너무 아쉽네요. 이게 선생님이 서울경제TV 예전부터 좀 제가 하는 방송을 좀 잘 챙겨보셨으면 제가 이거 450원대, 60원대 흙 속의 진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동전주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근데 방송을 이 채널 여러 군데를 보다 보니까. 그죠? 앞으로는 서울경제TV만 딱 고정해서 보세요, 선생님. 하루도 안 빠지고 봅니다, 이 시간에. 네. 보긴 보는데. 네. 이래 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보니까. 자, 선생님,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1,540원이신데, 선생님, 예. 손절은 가능하시겠어요? 손절 뭐 꼭 해야 되면 또 해야 되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차량용 반도체 하면 IA가 딱 떠오를 수 있거든요. 예. 이제 뭐, 비메모리 전력 반도체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뭐 사업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데, 요게 사실 좀 꽤나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이 이제 이 주가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는 실적적으로 이렇게 좀 받쳐주는 흐름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이제 잡히는 거 1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혹시 실적은 1분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안 봤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이제 IA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지주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회사들을 좀 여러 개 거느리고 있고 뭐 시총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긴 했지만 예. 그렇다 보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뭐 눈에 띄는 실적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 시세가 나온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적인 부분만을 좀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 사실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저점들끼리 연결하는 추세선을 살짝 이탈시켰거든요. 예. 요게 저는 더 이상 주가가 추가적으로 뭐 크게 안 밀린다고 하면 예. 반등을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예. 손실폭을 좀 최소화시키신 이후에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만약에 예.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빠질 경우를 생각을 해서 제가 손절가를 하나 제시를 해드리면요. 예. 요날 고점이 1,175원이거든요. 예. 예, 1,175원 정도를 손절가로 한번 잡아보시고요. 예. 여기 이제 뭐 1175. 사실 갭 구간까지 생각하면 1,125원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뭐 손실폭이 뭐 좀 더 한 3%, 한 5% 정도 더 빠질 것 같아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정도 요 밴드대 정도를 손절가로 선생님 생각해 두시고요. 예.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예. 이탈을 하고 쭉 더 밀리게 되면 예. 조정이 밀리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선생님? 어떤 거요? 더 밀리는 가격이. 더 밀리면 손절가 말씀하신 거죠? 예. 예, 1,120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1,120원 생각하시고 예. 여기 깨면 제 생각에는 요거 뭐 예. 900원, 1,000원대 다시 밑으로 내려올 것 같거든요. 동전주로 다시 회요. 예. 그런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제가 봤을 때 예.
오늘 이 지금 이 저점 구간을 이탈시킨 부분이 괜찮아 보이고요. 예. 요게 여기서 내일 만약에 양봉으로 반등하나 하는 흐름이 하나 이렇게 잡혀가지고 만들어진다고 하면 예. 지금 고점들끼리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연결해 보면 요 지금 저항으로 계속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앞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저항이고 여기 이제 기준 잡고 여기 선 연결을 하면 예. 여기 저항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예. 반대면 예. 1,500원 조금 안 되게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선생님 조금 타협을 하셔가지고 예. 뭐 1,450원부터 뭐 1,500원대 요 사이에서 예.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1,500원만 방향. 오면 손절매 하겠는데.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00 잘 여기서 또 딱 돌림이 잘 만들어지면 예. 그 정도 반등까지 잘하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1,400원만 와도 선생님 비중을 갖다가 좀 축소하신다 예.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예. 같아요. 60% 너무 많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라오면 뭐 한 반 정도 예. 그때 정리하고 예. 그렇게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아래로는 1,200원 요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아시겠죠? 1,200원 손절가. 예. 1,175원인데 예. 뭐 1,175원까지 좀 기다려가 손절하면 또 손실 조금 더 커지잖아요. 그냥. 예. 그리고 요거 정리하시고 아까 뭐 예. 주유소에서 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들 조정 나올 예. 때마다 분할로 선생님 5% 이렇게 사셔가지고 또 수익 내셔도 좋으니까 예. 저희 방송에서 좋은 종목들 소개 많이 해드리잖아요. 예.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좀 사신 것 같아요. 그 멘토님, 근데요. 네. 만약에 이걸 이제 부담 없이 예를 들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걸 홀딩을 하면은 뭐 날아가고 그런 종목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담으로 기업이 망한다든지 이런 부분 예. 말씀하신 거죠? 옛날에 그거 뭐라 하노 날아가는 거 뭐라 합니까? 상장 폐지요? 당장 뭐 그런 거 막 없고 성장하는 시간이 늦다 하면은 또 불안은 덜 하겠는데. 상장 폐지가 될 종목은 아니에요, 선생님. 예.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예. 일단 뭐 단기적인 이슈로 단기는 인해서 아닙니다. 단기는 아니고 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솔직히 전망을 좀 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예. IA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 이제 코스닥 기업들 조그만한 회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세원이라든지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인프라웨어라는 그 회사가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예. 폴라리스라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성장성은 좀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잘 될 기업이라고는 아직까지는 딱히 뭐 실적적으로 그렇게 나온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부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까 차량용 반도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망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사업을 해낸다고 하면 뭐 다시 한번 주가는 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시총이 뭐 3,6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기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아가긴 안 하겠지. 그럼 뭐 이게 뭐 상장 폐지가 돼서 계좌가 이러지는 않는 기업이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선생님 힘내시고. 멘토님 너무 잘 들었고 예. 속이 시원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시청자님 앞으로는 서울경제TV 꼭 고정하시면서 이주영 위원님 종목 꿀팁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위원님 또 이제 내일장 전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내일장 전략. 항상 내일장 전략을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마다 참 고민스러운데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딱히 뭐 내일장 전략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쵸. 좋은 종목을 사셨다면 선별을 했다면 시장이 내릴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싸게 사면 되는 거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또 수익을 즐기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 시장의 내일 전략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오전장에도 말씀드렸는데 추세를 지금 상승으로 만들어 놓은 이 추세 라인을 아직은 이탈시키지 않고 조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서 내일 정도 저는 반등 흐름이 잡힌다고 하면 시장이 좀 괜찮게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나라 장이 조정이 나왔지만 일본 증시도 상승을 했고요. 중국 증시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장만 특이하게 좀 빠졌던 그런 날 다음 날 상승 흐름이 잘 나와줬고 미국 선물도 괜찮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장도 또 상승 중이고 하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장 반등하는 흐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추세대 하단 부근에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 한 3,200포인트까지 저항 구간 잡아놓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내일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단기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유소 3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